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요즘 달리기 열풍 정말 뜨거운데요. 그런데 이 달리기를 하면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20, 30대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나이가 젊어도 무릎 관절이나 연골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있다면 정확한 검진과 적절한 치료로 무릎 건강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에 대해 궁금증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시죠?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건강한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도 혹시 달리기 자주 하시나요? 달리기는 좀 적게 합니다. 예. 예전에도 적게 하셨고 지금 예전에는 좀 자주 했고요. 자주 하셨고요. 네네. 자, 박사님, 그런데 이 달리기를 할 때 무릎 통증이 있으면 무릎 관절이 손상된 경우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무릎 통증이라든지 부상 또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의학적인 상태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해서 계속 달리기나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관절의 손상도, 연골도 약해지고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무릎 부상은 한번 입었을 경우에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앞으로 유사한 질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무릎 통증을 방치하게 된다면요, 관절 손상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박사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상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무릎 통증이 대부분 이제 50 넘고 고령화될수록 오기가 쉬운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키가 작아지고 중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무릎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철저하게 자신의 이제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항상 준비 운동을 철저히 많이 적절히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은 특히 무릎에 운동을 하실 때 이제 이 무릎이 약해지는 원인은 허벅지입니다. 그래서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선수들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경우, 허벅지의 뒤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자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무릎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건강상담에 앞서서 당뇨병으로 착각하기 쉬운 저혈당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혈당증은 당뇨병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저혈당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평소 혈당 조절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박사님, 혈당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할까요? 혈액에는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당입니다. 그래서 이 혈액에 당이 너무 많은 게 당뇨. 그 다음에 혈액에 당이 너무 없는 경우가 저혈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 혈액 속에 당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의 수치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정상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이 저혈당증과 당뇨병은 분명히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기도 한다고 하는데, 네, 이 저혈당증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저혈당은 오히려 이제 아주 높은 고혈당 말고 일반적인 당뇨에서 수치가 조금 높고 이런 경우에 대부분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저혈당은 아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혈당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뇌와 또 신경기관에
공급되는 포도당이 부족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자율신경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어지럼증이라든지 피로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심해지면 간질 발작이라든지 의식이 소실되게 됩니다. 또 하나 사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저혈당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또 반대로 항진이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또 올라가게 되고 가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손이 떨리면 나 저혈당인가 봐, 당분이 부족한가 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이와 반대로 부교감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식은땀이라든지 이제 공복감 등이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저혈당이 발생하면 현기증과 피로감뿐만이 아니라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저혈당이 왜 나타나게 되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네, 크게 6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당뇨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경구 당뇨약을 복용하는 중에 식사량을 너무 감소시키거나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 환자가 음주를 자주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이제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 간이나 심장질환 또는 폐혈증 또는 영양실조 등으로 인해서 저혈당이 올 수가 있고, 네 번째는 비정상적으로 체내에 인슐린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로 인해서 저혈당이 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과로하는 경우. 내가 육체적으로 힘을 쓴다, 정신적으로 생각을 하고 머리를 쓴다, 이때는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몸을 과로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저혈당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체중 조절을 위해서 과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다이어트를 과하게 해도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공복 유산소 운동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런데요, 혈당 조절약을 먹거나 공복 혈당이 낮은 사람은 이 공복 유산소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박사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공복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혈액 속에 당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뇨약을 먹는 분들은 오히려 혈액 중에 당이 더 낮게 조절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공복시라는 것은 오히려 저혈당으로 오기가 쉽기 때문에요. 또 운동을 하면서 땀까지 흘린다, 이런 경우에는 저혈당이 심해지면서 쇼크, 현기증, 아주 위험한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운동이 과하면 저혈당이 심해지기 때문에 위험한 증상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그렇다면 이 저혈당 상태를 계속 지속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중요한 게 뇌입니다. 뇌요? 뇌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경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배도 고프고 안 될 때 나 당 떨어졌나 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뇌입니다. 그래서 뇌 손상을 일으키고 뇌 손상이 되면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당뇨병 환자가 반복적으로 저혈당에 노출되는 경우에는요, 무감지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상황으로 혈당이 너무 낮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혈당 증상보다 더 심해지면서 몸에 큰 무리한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끓을 때도 100도씨에서 끓는데 99도까지는 안 끓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부엌에 물을 끓이는 걸 잠깐 다른 일을 하고 왔다가 보면 넘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저혈당도 각별히 특히
고혈 나이가 높으면서 그 다음에 저체중이면서 또 하나는 당뇨약을 먹으면서 당뇨뿐만이 아니라 고지혈증, 고혈압, 그밖에 지병으로 약을 먹는 경우에는 이 저혈당 증상에 각별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당뇨병으로 착각하기 쉬운 저혈당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저혈당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박사님. 예, 그래서 제가 진료할 때 이렇게 이제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 체중 관리를 너무 많이 하고 맥박이 약한 경우에는 항상 당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가지고 다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저혈당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응급실로 내원을 하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이쪽은 이제 약을 조절을 시키기 때문에요. 간장을 튼튼히 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간장에서 글리코겐을 저장을 해서 내가 저혈당이 되었을 때 간장에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당을 분비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췌장의 기능과 소화기를 보호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장, 소장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육체적, 정신적 과로인 경우인데요. 이때는 기혈만 보충해주는 약을 써서는 안 되고 마음, 심장을 보호해주는 약을 써서 함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혈당증 한방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혈당과 혈당 관리에 도움되는 한방차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박사님, 어떤 게 좋을까요? 이때 이제 과체중인 경우에는 체중 조절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고요. 적절한 체중에서는 추위를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환기와 이제 맹문동을 이용하시고 이에 반해서 열이 많은 양체질의 경우에는 갈근과 황백을 차요법으로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위를 타는 음체질은 황기와 맹문동을, 또 열이 많은 양체질은 갈근과 황백을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관리가 필요할지 박사님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당뇨약의 용법이나 용량을 정확하게 지키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데 항상 저체중인 경우에는 용량을 조금 더 드셔도 되는데 자기의 현재의 체중이 좀 과체중이다 이런 경우에는 한두 숟갈씩 줄이면서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을 평소보다 많이 할 경우에 운동 전후에 혈당을 측정을 해서 내가 운동을 많이 했을 때 혈당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가급적 당뇨병이 있는 분들, 운동은 식사 후에 30분에서 1시간 후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출을 할 때 운동 시에 이런 저혈당을 대비하기 위해서 간식을 항상 지참을 하고 다니는 게 좋겠습니다. 저혈당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건강 고민이 있다면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건강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며칠을 기다렸었어. 네, 어머니 오늘 아주 상담 자세하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네. 많이 간디. 네, 어머니 제가 자세한 상담 예.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 텐데요. 예, 네,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어요? 예, 78이요. 아, 네. 그렇다면 47년생이요. 네,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몸무게가 60kg 좀 못 나가고 8이나 될 것이요. 58, 7, 아니 9 그렇게 나올 것이요. 네. 몸무게는 많이 나가요. 그럼 키는 어떻게 되세요? 키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도 않고 어느 중간이요, 중간. 중간이요, 어머니. 예. 근데 한 뭐 160 정도시라는 건가요, 어머니? 그러면? 그렇게 될란가 싶어요. 아, 그렇게 적은 키는 아니야, 내가. 적은 키는 아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160 정도 제가 볼 땐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상담 자세하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이렇게 처음부터 모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처음에는 네. 내가 23세 여기를 왔는데 예. 겁나 건강했단 말이요. 네. 신경을 겁나 써버렸어, 내가. 네네. 그랬어요. 예. 신경성이 딱 걸려갖고 이제 무슨 뭐도 소화도 안 돼버리고 예. 뱀비도 몸에가 생겨불고 예. 이제 혈압약도 먹고 혈압이 이제 높아져 불고 네. 어째 너무 다 신경을 써도 온갖 신경을 내가 다 맞다갖고 하잖아요. 저 영감을 할 수 있어갖고 이제 이 방광암에다가 예. 사공 2번 수실해버렸지. 예. 실개 띄어버렸지. 허리 예. 서실해버렸지. 예. 뭐 셀 데가 없어 이제. 예. 아니 이렇게 뭐서 이날까지 죽을 먹고 산단 말이요. 예. 항상 하루에 2건이나 먹다가 예. 먹기시면 말고. 그러고 이제 링게로 하루에 한 달에 한두 번 썩을 맞아야 된단 말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양약으로만 매 이제 돈이 없으니까 BM도 쌀만 먹어보고 젊어서 별것을 다 하고 이제 살아보려고. 네. 그러고 살다가 이제 이 약으로 이제 돌려갖고 약을 몇 가지를 묵은지 모르겠어. 시방 약방 차리겠어. 내 방에 가요 지금. 그래서 네. 어디를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신경성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경성. 온 전신이 떨어부요 이제 또. 예. 손도 떨고 예. 뱀비도 생겨 불고. 예. 그러니까 약을 그냥 잘 가르쳐 주시라고. 네. 그러니까 인기로 산단 말이요. 예. 그리고 감기도 어떻게 잘 온지. 네. 감기가 비염 감기가 오면 아주 사람 죽겠단 말이요. 예. 그렇게 방에 안 나가고 방에서만 살면 안 돼. 어떻게 방에서 살아지요. 이런 천진데 영감도 모르고 아무것도. 영감도 85이요 시방. 이제 나하고 싸워갖고 많이 살고. 예. 그래서 약을 잘 하시더만 박사님이. 그래서 네네. 내가 어째 들어본 게 그가 딱 나오더란 말이요. 그래서 내가 시방 그놈을 적어갖고 지금 했어요. 네. 어머님 네. 현재 그러면 아버님하고 같이 두 분만 계십니까? 집에서요? 야, 2분 있는데 내가 정음 난 지가 50에 저금 나버렸어요. 이 아랫방으로. 그때도 빨기름하고 그냥 2번도 안 하고 천방으로 저금 나고 그때부터 이때끔 나 혼자 여 생활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옷방에서 생활하고 그래 오두맥이 있어. 예.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그러면 어르신 이렇게 식사는 챙겨드리십니까? 다 챙겨주고 내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요. 나 쟤들 예. 일은 하나도 안 했어. 예. 그러면 식사를 하루에 3끼 꼬박꼬박 제 시간에 이렇게 차려 드리십니까? 아, 그러고 짠뜩 몸이 안 좋으면 이제 차려 먹으라고 다 해놓고 들어오고. 예, 예. 지금 잘 자세 그냥만 시험 없이 낭창해갖고. 네. 그러니까 해람약도 안 먹고 그냥만. 예. 어머님 세수만 있죠. 네네. 어머님 지금 예전에 젊었을 때 키는 혹시 기억나세요? 젊었을 때 기억이 안 나지. 아, 그래요? 그것은 정신도 없지. 아무것도 새끼들하고 사니라고. 네. 살림에만 정신 쓰고. 알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체질 때문에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어머님 혹시 젊으셨을 때
이렇게 지금 이제 78이니까 한 5, 60대 때 이렇게 커피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커피요? 예, 예. 커피요? 예, 예. 그런 것은 지방까지도 안 먹어요. 아무것 커피라고는 너무요. 아, 혹시 카페인 들어간 거 뭐 음료 먹으면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젊어서는 묵었어요. 막걸리랑 묵고 아. 한장이 나면 막걸리도 묵고 많이. 예. 다른 것은 소주 같은 것은 안 맞고. 예, 그랬는데 이제는 내 몸이 해롭게 이제 전이 딱 끊었고 예, 예. 이제 안 묵어요. 아, 네, 알았습니다. 지금 어머님 요즘 식사는 하루에 3끼 규칙적으로 하세요? 색을 못하고 네. 죽을 이제 누룽지 늘쳐서 해놓고 그것이 이제 묵고 자면 두꿀 묵고 과일로 많이 살고 요플레 같은 걸로 많이 살고 그래요. 아, 네. 지금 1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신 것 같아요? 체중은 그렇게 빠진 것 안 같아요. 비슷하세요? 예. 예, 배는 어떠세요? 배가 좀 더 나온 것 같아요? 비슷하세요? 살이 안 찐 배요. 원래 얘기를 배도 몰라요. 본지 안 뵌지 서대배라. 아, 지금도 그러면 배는 많이 안 나와시... 아, 배는 안 나왔어요. 네. 지금 일단 저기 전신이 떨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가 되어서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요. 예, 예. 어머님 혹시 요즘 그 이렇게 같이 이제 방은 다른데 이렇게 아버님 생각을 하거나 아버님을 어르신을 이렇게 뵈면 혹시 화가 올라오시나 해서요. 하도 올라오고 미운정이 나불어. 딱 십자로 쳐버렸어. 나 예, 교회 예. 다니. 예. 네. 어머님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젊으셔부터 이제 마음적으로 고생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예. 대체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대체로 이제, 아버님이 무섭다가도 나이가 들면 반대가 역전이 되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제 어머님이 지금도 좀 무섭고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그냥 듣고 이제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장하고 이제 담낭기를 보충을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어르신이 이제 방은 따로 사시는데 새끼를 어머님이 꼬박꼬박 준비를 해드려야 되니까 하면서도 이제 울화가 생기고 또 연세가 이제 78세인 어머니가 꼬박꼬박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예,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과로, 이제 정신적인 과로가 함께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수술을 하면서 이제 손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이러는 경우에는 예, 부교감신경 기능이 계속 저하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환기, 예, 백출, 예, 향부자, 복신, 예, 감초, 예, 이렇게 해서 약재를 각 5g씩 넣고 물을 1800cc 넣어서 100cc가 나오게 달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10시쯤, 예,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식사하시고 양약 드시고 난 다음에 10시에 한 잔 드시고, 그래서 이걸 드실 때 한 번에 드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머금었다가 삼키고 머금었다가 삼키고, 예, 그 다음에 4시에 한 번 드셔서 이게 이제 연세가 높고 오래 드셨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해야 돼서 한 2개월 정도 복용하시고 어머님이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다시 어머님 핸드폰으로 문자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한 가지 네. 여쭤본 것은 네네. 뱀비가 왜 그렇게 생기고 무엇을 잘 먹으면 벤소리도 안 받기라니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요. 아, 그게 지금 이제 어머님 그 배가 차가워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야 항문, 예, 장에서 운동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울화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장이 차져 있어서 운동이 잘 안 됩니다, 장에서. 그래서 평상시에 그 집에 이렇게 핫팩 있으세요? 전기 핫팩이요. 핫팩요? 예, 예. 예, 몸 따뜻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걸 그 배꼽 위에다가 식사를 하신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15분 정도 핫팩을 해주세요. 밥 안 먹고 하셔도 되고요.
예, 아, 그래서 전기로 한 거, 그 쬐깐한 거, 그거 넣은 것도 돼요? 네, 그거 하시면 됩니다. 이야, 예, 그래서 여기 네. 배 올릴 때 화상 안 입게 그냥 기분 좋은 정도로 따뜻하게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애기들 배 아플 때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이렇게 야, 하면서 예. 문질러 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핫팩을 어머님 배꼽 위에 가운데에 딱 얹으시면 됩니다. 예, 아. 그래서 그걸 한 15분 정도 해주시고 하루에 3번 하는데 또 뭐 11시가 났는데 배가 살살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 그때 한 번 또 더 해주셔도 됩니다. 예. 네네. 그렇게 해서 2달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마음이 생전 바쁘다요. 나는 바쁘고 영판 급하단 말이요. 내 성질이. 예. 일을 놔두고는 못 살고. 왜 그런다요? 아, 그건 이제 체질이 그렇습니다. 아, 예. 체질이. 예, 어머님 지금 자제분이 4분이잖아요. 네 분이요. 예, 걱정만 짓고. 예, 그래도 엄마처럼 막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자제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엄마 닮은 체질이요. 참가. 아들 한 나가지만 아버지 타간 것이 결혼도 안 하고 있어. 52살 젊고. 네. 야, 그렇다면서 속상해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님 이제 성격 급한 거는 그건 그냥 크게 안 고치려고 해도 돼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약에다가 그 이제 우라를 꺼주는 약을 넣었기 때문에요. 조금 약간 진정은 될 겁니다. 예. 네. 그렇게 그래야지 그 약을 어디 탄약방에 가서 사야 돼요? 예, 건재 약국에 가서 사시면 됩니다. 건재약국에. 예, 예. 어디? 여가 촌이라 전라도 촌이라 건재약국이 어디가 예, 있을라나 그러면 이제 그 5일장 같은 데 하는데 그 어머님 저희 시장 혹시 가십니까? 시장에 가도 여기는 없어. 보성장이라 전라도 보성이라. 아, 그러면 그냥 그거 그냥 예, 아들한테 그거 저기 조금 차 타고 나가면 예, 건재 약국이 있으니까 그거 아들한테 좀 구해달라고 하세요. 예.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뭐 아드님 이런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니 건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다 네. 살았는게 너나 잘 때라 그러고 자석들 남서 네가 못 죽고 못 나가고 살았어. 정말. 아유, 어머니께서 건강하셔야죠. 영감은 아주 너무 대아불고 벌써. 네, 어머니. 내가 잘못 만났야. 네, 오늘 한방차 박사님께서 불러주신 거 2개월 꾸준히 복용하시고요. 네, 2달 후에 다시 전화 주세요. 여기다 이어주죠. 저 전화께다잉. 네, 저희가 문자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2개월 후에 다시 전화 주세요, 어머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78세 어머님의 신경성 소화불량에 대한 건강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과식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불량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박사님, 이 신경성 소화불량은 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예, 뭐 신경성 소화불량에서 증상과 병의 원인이 정확합니다. 네. 예, 신경 쓰면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과식하면 소화가 안 되는데 이제 어머님 세대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남편하고 이제 자제분들,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 대체적으로 남성분들에 비해서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어머님하고 통화하시다 보면 아버님이 지금 연세에도 무섭다고 하시면 위와 장이 우리가 무언가 편안해야 이게 소화가 되는데 항상 무섭고 긴장되고 그러면 위와 장이 오그라듭니다. 또 하나 우리 뭔가 무서우면 간이 오그라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이 오그라든다는 것은 무서움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살 때 대체적으로 젊었을 때는 남편분한테 그렇게 무서웠어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여성분이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면서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이제 남성과 여성이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어머님이 아직도 무서워한다는 것은
간장하고 담낭기가 선천적으로 약해진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지방에 관계된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더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무언가 먹다가도 이제 방은 다른데 뭐 왔다 갔다 하는 소리는 들리기 때문에요. 그 소리가 들렸을 때는 또 먹다가 딱 확 체하고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신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신경이 예민하다는 것은 심장에서 위장관으로 동맥을 통해서 피를 제대로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니까 위장관이 딱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과 위장과 이제 연기를 보호하는 한방차를 불러드린 겁니다. 박사님께서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들이죠. 황기, 백출, 향부자, 복신, 감초. 박사님, 어떤 도움이 좀 될까요? 예, 황기와 백출, 황기는 이제 원기를 상중하 보하는 경우고, 지금 어머님의 경우에는 방광암 또 수술도 여러 가지 하셨고, 예,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표리, 내위를 다 보호해 주는 거고, 백출은 비위균을 좋게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향부자, 복신, 감초는 예, 탈영 실정에 쓰는 경우인데, 예,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고 무서움을 많이 타는 경우에 이 한방차를 함께 불러드린 겁니다. 네, 어머니 한방차 맛있게 드시고 건강해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건강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버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네, 아버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어요? 80입니다. 네, 그러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m 74. 네, 몸무게는, 69. 아,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최진용 박사님께 상담 자세하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르신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그 등허리 쪽에, 예. 이렇게 누우면은 거기서 막 그냥 열이 막 나고 후끈거리고 누워 잘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요즘에 막 더워가지고 식사할 때는 부채질도 하고 막 그래요. 아, 예. 그러면 아까 이제 등이 누우면 열나고 후끈거리는데 식사하실 때는 어느 부분이 더우세요? 몸 전체가 다 그렇죠. 몸 전체가 막 더워서 부채질도 하고 그래요. 예. 아, 식사하실 때요? 예, 지금도 그래요. 나오면 좀 괜찮아요. 나오면. 아, 시원한데 나오면 괜찮고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덥고 이렇게 밀폐된 공간 좀 덥고 답답한데도 좀 열이 올라오십니까? 예, 물론이죠. 예. 밖에 나가면 밀폐된데 덥죠. 예. 요즘 난방장치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 가면 막 답답하고 예. 열이 더 나고 그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밖에 나오면 좀 숨쉬기도 편하고 살 것 같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한 2년 됐어요. 네. 그 여름에도 더위를 상당히 많이 타게 돼요. 여름에도. 네.
여름에도 누워 있으면 마찬가지로 여름에도 막 그 등어리에서 막 그 누워 있으면은 그 막 더워가지고요. 예. 막 후끈거리고 그래서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여름에도 그러면 여름에는 날씨가 네. 이제 더우시니까 더하죠. 예, 예, 더하고. 지금보다도. 그러면 여름에 선풍기나 에어컨 선선한 데가 좋으세요? 예, 그렇죠. 그렇게 네. 그렇게 틀어놓고 살아요. 네. 지금 옆으로 누우면 좀 괜찮아요. 옆으로 누우시면요. 예, 잘 때도 옆으로 자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복용하시는 양약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 전립선 비대 그 약도 먹고요. 네. 또 혈압약하고 당약하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네.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예. 지금 체중이 69kg신데 그 한 예. 1, 2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세요? 예, 그대로입니다. 예. 네. 지금 체질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예. 네, 네. 술 하실 줄 아세요? 먹긴 하지만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술 한 모금 하면 얼굴 빨개지십니까? 약간 그렇지 많이는 빨갛지는 않아요. 네. 커피는 어떠세요? 커피는 안 받아요, 몸에서. 예. 이렇게 카페인 들어가면 가슴 두근거리십니까?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동네 병원에 가서 그 한 피검사 뭐 이런 걸 했어요. 네네. 했는데 큰 뭐 이상은 없다고 그래요. 그 혈당 그냥 다 재고 네. 그 뭐 두 달치 혈당 그런 거 하는 거 그것이 한 6.7 뭐 이렇게 그 정도나 크게 뭐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좀 그래도 이게 이상이 있으니까 등어리에서 막 그냥 열이 막 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2년 전에는 전혀 없었던 거 없어? 예. 예. 예, 전혀는 없다가 조금씩 생겼어요. 작년부터. 그러면 한 1, 2년, 2, 3년 전에 뭐 좀 스트레스 받거나 걱정거리나 신경 쓰는 건 없었습니까? 좀 있죠. 뭐 여러 가지로 살면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게 있는데 한 네. 2, 3년 전에 신경 쓰는 일이 있었는데 그 네. 일이 해결이 됐습니까? 그냥 계속 있습니까? 네, 그냥 뭐 적당히 해결됐습니다. 예. 네, 그런데도 계속 그냥 그 막 더우고 그래요. 예. 도저히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요즘은 따로 뭐 신경 쓰는 건 특별한 건 없으시고요? 예, 없습니다. 예. 예. 요즘 뭐 따로 일 하십니까? 예, 뭐 없어요. 나이도 있고 해서 그냥 바람 쐬고 그냥 그런데 추워서 못 나가죠. 예. 예. 지금 혹시 혼자 계십니까? 어머님하고 함께 계세요? 예, 혼자 있어요 지금. 예. 제가. 예. 소화는 어떠세요? 뭐 보통입니다. 예.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십니까? 예, 그런 편이에요. 예, 예. 예. 지금 전립선 비대증 약 드시는데 예. 소변 나가는 건 어떠세요? 그래도 뭐 썩 좋지는 않아요. 예. 예. 다음. 약 먹어도 별로 안 좋아요. 예. 소변은 참는 건 잘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죠. 한번 뭐 하면 막 급박성 그런 예. 나오고 막 그래요. 좀 느리게 가면 조금 실수하기도 합니까? 예, 그렇게 하죠. 예. 예. 대변은 어떠세요? 변비가 조금 있군요. 변비가. 예. 변은 며칠에 한 번 보세요? 뭐 이틀 정도, 3일 정도 이렇게 봅니다. 보고 나면 시원하세요? 남아있는 느낌 있으세요? 예, 좀 남아 있죠. 아무래도. 예. 지금 이게 이제 그 밥 먹을 때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체온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 에너지가 상부 쪽으로 올라가니까 지금 몸의 내부적으로 상부 쪽에 열이 내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를 한방에서는 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실질적인 화가 있고 체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음식을 드실 때 약간 시원한 거 드셔도 뭐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너무 찬 거 먹으면 그거 안 좋아요. 커피 같은 것도 먹어도 안 좋고. 예. 아, 찬 거 드시면요? 예. 예, 예. 발바닥에서 평상시에 열 나는 건 어떠세요? 열 나죠. 열 예. 나요. 어디 갔다 오면 허풍거리고 막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 갔다 와서도 아까 이제 등도 이렇게 옆으로 놓으면 괜찮고 예. 발도 이제 어디 갔다 오면 열이 나니까 오면서 양발부터 먼저 벗으세요. 예.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예. 예. 혹시 잠잘 때도 발은 좀 시원해야 좋습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그렇지만 요즘에는 발 내놓고 안 덮으면은 또 갑자기 춥고 막 예. 콧물 나고 감기 들리고 막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예. 저녁 때 주무시다가 땀 나는 증상이 있습니까? 예, 막 갑자기 또 막 땀도 나고 춥고 그러다가 또 이불 좀 덮으면은 또 덥고요. 덥고 막 그래요. 예, 구내염 증상 나타날 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냄새는 안 나요. 아, 냄새는 안 나고 입안이 헤어지고 이런 건 없으시고요? 예, 그런 건 없어요. 예. 지금 일반적으로 그 실열로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무언가 답답한 데 있고 지금 에어컨을 쐬도 완전히 좀 시원해지면 예, 그 다음에도 약간 시원해지면 에어컨 바람 좀 줄이세요. 예, 예. 예, 조금 우리 한국말로 그냥 빵빵하게 세게 틀어놓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예, 보통 틀어요, 그냥. 보통 예. 틀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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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도움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예. 예, 건지황, 예. 예, 백출, 백출, 예, 당귀, 당귀, 백작약, 예. 예, 거기까지 4g입니다. 네, 사구람, 예. 예, 그 다음에 황백염초, 황백염초, 예. 예, 그거 3g. 3구람, 예, 그 다음에 지모염초 2g. 네, 2구람,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물을 1800cc 넣으시고, 네, 예. 예, 그 다음에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공복 시에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출출할 때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출출할 때요. 예, 예. 예, 그렇게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 예. 아버님, 예, 예. 네, 오늘 상담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어요? 예, 예. 많이 됐습니다. 네, 한방차 꾸준히 드시고요. 예, 예, 예. 네, 건강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네, 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80세 아버님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등에서 열이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요. 박사님, 특별한 원인이 있었나요? 이때는 이제 열이 나는 것은 그쪽 부분이 시원한 데 있을 때는 괜찮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버님이 음식을 드실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내 몸에서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의 표현상은 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열로 나타나면 무언가 답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열감이 나고.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어르신께서 밖에 외출하다가 들어오셔서 발바닥에서 열이 난다. 그러면 엔진이 과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발도 벗고 시원하게 하는데, 예, 그 다음에 저녁 때 잘 때 양발을 벗고 좀 추우면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온다는 것은 열이 아주 센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연세가 기본적으로 지금 연세가 80세시죠.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열만 끄면 오히려 몸이 더 차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음을 보하는 약에다가 예, 그 다음에 화를 꺼주는 보하는 약을 한방차로 불러드린 겁니다. 네,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들은요. 건지황, 백출, 당귀, 백작약, 황백염초,
지모염초였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효능들을 가진 약재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건지황은 이제 심장하고 이제 담낭기를 보충을 해주면서 이제 한열을 조절하는 약재이고요. 예, 백줄은 소화 기능도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비위 기능을 보호해줘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에너지를 잘 만들게 해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당귀와 백작약은 피를 보충을 해주면서 위로 열이 뜨는 것을 백작약이 수렴해서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황백과 지모가 있는데, 황백은 밑에 이제 콩팥기를 보충을 해줘서 이제 전립선 쪽을 보강하는 약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모도 열을 꺼주는데, 이제 지모의 양을 줄인 것은 이제 연세가 높기 때문에 약간 줄이고 이제 소금물로 볶은 것을 염초라고 하는데요. 법제를 해주어서 하초로 끌고 들어가서 대변과 소변의 상태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드린 처방입니다. 네, 우리 아버님의 건강한 목소리 소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78세이신데요.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하시더니 노인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잘 안 들리셔서 그런지 많이 우울해하시고 기억력도 점점 저하되시는 것 같은데요. 노인성 난청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노인성 난청에 대한 건강 고민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이 노인성 난청은 어떤 질병일까요? 예, 그냥 이제 난청인데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는 기 먹는다. 예, 그래서 노인성 난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에 따른 청각기관의 이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청력이 감소되고 청력을 잃게 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이제 노인성 난청의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기도 청력 역치를 6분법으로 이용을 해서 65세 이상 인구에서 37.8%, 예, 그래서 10명 중에 4명이 노인성 난청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귀에서 청력을 듣고 안 듣고는 우리가 귀가 잘 들릴 때 총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방의 동의보감에서는 노인이 가는 귀가 먹는다.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환자분들한테 질문을 할 때 TV를 기존에 듣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들으면 좀 낮추는데 내가 가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높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뇌의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오기 쉬운지 치매가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 귀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치료하고 관리해 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내가 고령이다, 예, 70세 이상이다, 내 부모님이 귀 TV를 좀 크게 틀어 놓는다, 또는 노인성 난청이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치매가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반드시 더 이상 진행이 심해지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침치료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분들의 10명 중 4분이 네네. 노인성 난청이라는 그렇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예. 네, 그게 또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예, 이제 귀에 내의와 외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고막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머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뇌 안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귀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명 증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왼쪽에서 난다고 표현하는 분이 있고 오른쪽에서 난다고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머릿속에서 나는 것 같은데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하는 표현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즘 현대인들 고령화가 될수록 치매가 많이 오는데 이게 뭐냐면 뇌세포가 영양을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머리를 써야 되고 또한 영양분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저혈당, 그러니까 이 뇌는 세포가 영양을 받기 위해서 포도당이 100%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계속해서 반복화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 노인성 난청도 오기 쉽고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혈압을 있는데 내가 무언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럼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머리를 쓰려고 하면 피가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혈압도 130, 135 좀 올라가줘야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잘 갑니다. 그런데 이 혈압을 너무 떨어뜨려 놓으면 머리 꼭대기, 손끝, 발끝까지 안 가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이나 치매가 올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인성 난청 관리에 도움되는 한방차 처방이 시급할 텐데요. 네, 한방차 있을까요? 복부 비만이면서 과체중인 노인성 난청에는 창출과 지모, 염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식사를 한두 숟갈 적게 드시면서 공복 시에 섭취해 주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과체중은 아닌데 평상시에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러면 백출과 석창포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과체중이면서 노인성 난청에는 창출과 지모, 염초를, 그리고 소화불량이 있는 노인성 난청에는 백출, 석창포를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평소에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꼭 필요할 텐데요. 박사님, 평소에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될까요? 일단 자신의 당뇨와 혈압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안 되고요. 혈압은 항상 80에 120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60에서 139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될 때는 135 이상 올라가야 되고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도 내가 뇌를 많이 쓸 때는 혈당이 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병적으로 많이 올라갔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혈당과 너무 저혈압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근력 운동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키가 줄어드는데요. 키가 줄어든다는 것은 척추의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키가 줄어들지 않게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왔는데요. 끝으로 우리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제안드릴 건강 제안은 동의보감의 가슴문에 나와 있는 주의 사항입니다. 가슴에는 우리 인체에서 제일 중요한 심장과 폐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를 잘 흡입을 하고 혈액을 잘 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슴과 명치, 복부의 통증으로 음식 생각이 없을 때는 금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니다. 3, 5일 정도는 음식 맛이 생겨도 소식하시는 게 좋고, 병이 나은 후에 가슴 통증, 명치, 복부의 통증으로 인해서 음식을 과하게 먹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병이 재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슴과 명치에 통증이 있을 때 식사를 하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3에서 5일간 소식하면서 몸 상태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섭취 후에 통증이 심해진다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니까요.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